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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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컨설팅 4팀 최조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컨설팅 4팀 이현노 마케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아니, 매번 해도 매번 어색한 것 같아요. 그니까요. 라이브 꽤 오랜만에 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번 주에도 한번 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참. 저희가 오늘 이제 가져온 주제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스킨케어 업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이거를 제가 지난달에 한번 여기 스킨케어 업종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거를 미처 다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그때 준비했었던 실제 문의가 들어왔었던 내용을 토대로 좀 말씀드리면서 같이 컨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선은 세 가지 정도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일단 보이시겠죠? 네, 보이실 것 같아요. 보이시겠죠? 네, 저희가 이렇게, 네, 저희가 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홍유 대리님이 네.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제품 자체는 작년 초 정도 제품 출시한 상태이고, 제품은 피부 탄력 기능성 앰플 크림입니다. 효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피부 탄력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초 라인이고, 피부 보호의 기능도 있어 여름에 주력으로 판매가 되어야 하는 제품이라 본격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출시 직후에 예상 주 타겟을 고려하여 홈쇼핑 쪽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꽤나 고가인 제품이기도 하고 바이럴적인 부분에 너무 신경 쓰지가 않아서 판매량이 너무 저조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 쪽으로 본격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바이럴 쪽으로 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잡고 있고 여름 시즌만 단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는 사례입니다. 맞아요. 이게 저희 실제로 들어왔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좀 정리를 한번 저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네, 해보자면, 제가 지금 보이는 걸로는 여기 어쨌거나 기초 라인 판매하고 있는 곳이고, 근데 여기가 꽤나 고가의 제품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좀 고가의 기초 제품이다. 고가의 고가의 기초 제품이고, 그리고 기능이 꽤나 네, 맞아요, 많다 그랬거든요. 네, 피부 탄력이긴 한데 좀 효능이라고 하면 피부 탄력 외에도 좀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기초 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탄력 기포, 탄력 플러스 기능성 앰플 크림, 이것만 딱 확실하게 요 라인으로만 판매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탄력이나 기능성 하면은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좀 예상되는 타겟들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집행했을 때도 저희 굉장히 많이 반응이 오는 타겟들이고, 정리를 하자면 타겟은 이분들도 예상을 했었겠지만 40 외에 이제 여성일 네, 수가 있겠죠. 맞아요. 기능성 자체가 맞아요. 아무래도 탄력이랑 그런 거 음. 위주다 보니까 맞아요. 타겟 자체가 좀 명확하게 나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었죠? 여름에 주력으로. 맞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이제 맞아요. 피부 보호 기능이 있어서 네. 피부 보호 기능이 있어서 여름 주력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한번 이쪽이 광고를 아예 진행을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으로는 진행을 안 했었던 게 맞지만 홈쇼핑 쪽으로 진행을 했었다고 했어요. 네. 아무래도 타겟 자체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많이 몰려있는 홈쇼핑 쪽에 진행을 했었는데 망했다고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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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량이 어떻게 굉장히 보긴 좀 저조했었다고. 네, 맞습니다.
소위 말해 그렇게 됐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일단 온라인 쪽에서 이제 바이럴이 음.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음, 일단 뭐 후기나 이런 거 자체가 없어서 판매가 좀 많이 저조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일단 맞아요. 가격대가 맞아요. 고가인 상품이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후기가 일단 없었고 네. 여기 보면 진짜 아예 자사 관련된 그런 백데이터라고 하죠 저희가. 네. 백데이터가 아예 없어요. 이게 좀 실패의 큰 요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말씀을 주셨던 거는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요 정도로 잡아서 지금 온전히 바이럴에만 치중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실 저희도 알다시피 그게 바이럴이 사실 바이럴만으로는 저희가 이게 효율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굉장히 다양하게 바이럴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바이럴은 노출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리고 아니면 사람들이 우리 자사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이나 우리 제품 관련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서 들어왔을 때 그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신뢰도를 심어줄 수 있는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지. 그거 하나만 집행한다고 해서 사실 뭐 효율이 얼마만큼 좋아졌다 나빠졌다라고 판가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제가 실제로도 컨설팅을 했었던 내용이지만 저는 바이럴 쪽보다는 사실 KPI를 그냥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눴었어요. 어쨌거나 이분들에게 지금 예산은 정해져 있고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제품 라인도 타겟도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두 가지 KPI로 저희가 설정을 한 다음에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댓글에 후추 선장님이 아, 출중하신 마케터님이시네요라고 아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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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네. 남겨주시면 더 출중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KPI. 첫 번째 KPI라고 하면 네. 우선 이분들께서 말씀 주신 단기적인 매출 발생. 맞아요. 단기적인 매출 발생. 요거를 KPI로 좀 잡아볼 수가 있겠죠. 네. 결론은 사실 그냥 한쪽으로 완전 진행을 하는 거죠. 네. 뭐 제품 사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뭐 이런 이제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브랜드들한테 컨설팅을 나갈 때 브랜드 인지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 중요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드리곤 하는데 네. 사실 이 단기적인 매출에 있어서는 이걸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 저희가 브랜드 인지도까지 확보, 그것까지 잡으면서 사실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브랜드 인지도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순간 이제 우리 매출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목적으로 집행을 한다고 해서 매출이 따라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한쪽 목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KPI는 이제 여기가 좀 장기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였으니까 이거는 제가 좀 더 제안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어요. 당시에도. 장기적인 매출. 맞아요. 장기적인 매출 발생. 즉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브랜드 인지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아요. 브랜드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네. 라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KPI 자체가 단기적인 매출 발생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출 플러스 우리 브랜드 자체를 봤을 때 그 관점이냐에 따라서도 사실 전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고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KPI, 단기적인 매출 발생을 목표로 한다면
그러면은 저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대리님이라면? 제품을 일단 시즌에 맞춰서 한 달 반 전부터 일단 먼저 광고 집행을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단 뭐 갑작스럽게 하다 보면은 일단 뭐 밑작업이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기간은 미리 필요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생각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바이럴적인 것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저희가 이거를 한 번에 이걸 보통 진행을 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우리도 바이럴적인 것들, 예를 들어 우리 자사와 관련된 컨텐츠들이라든지 뭐 후기라든지 이렇게 여러모로 우리에게 좀 신뢰도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이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후기 같은 것도 하루 안에 와다다다 올라와 있는 그런 후기들을 저희가 보고 과연 신뢰가 갈 수 있을까요? 요즘 소비자들은 사실 그렇게 다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다들 일일이 확인하시기 때문에 그쵸. 네. 그것도 분명히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이럴 같은 것도 미리 깔아둬야 하고 그리고 꾸준히 재평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오가닉적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이게 계속해서 이런 컨텐츠들이 쌓이고 사람들이 써주고 남겨주고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저희라도 이거를 작업으로라도 처리를 해야 하는 게 사람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살고 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광고를 보고 아니면 TV에서 어떤 제품을 보고 아니면 너무 친구들이 좋다고 추천을 해줘서 저는 그 후기를 조금 보러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에 쳐봤는데 가장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가 2022년도 거나 아니면은 2019년도에 멈춰 있다면 사실 네,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네. 최근에 그럼 써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과 같다는 그쵸. 뜻이거든요. 최근 판매량이 없다라는 것도 증빙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좀 이거는 미리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집행을 해주셔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좀 진행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보통 저희가 뭐 옷도 그렇고 패션 쪽도 그렇고 아니면은 뷰티 쪽도 그렇고 시즌이 정해져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아니면 네. 식품 쪽도 그렇겠죠. 네. 시즌성 제품들이 있는데 보통 그 시즌에 몰아서 광고를 진행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시즌에 가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노출량을 완전히 늘려버리거든요. 완전히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굉장히 광고비를 많이 태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전에 저희가 광고 진행을 안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이런 거는 조금 일찍 들어가줘요. 한 발짝 일찍 들어가줘서 그래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미리 런칭을 하고 오픈을 하고 미리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터뜨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때쯤 진행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단기적인 매출 발생이 목표라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바이럴이랑 맞아요. 이랑 공동구매. 맞아요. 공동구매. 공동구매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이태단에서 장기적인 매출 발생을 목표로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장기적인 매출 발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좀 다방면으로 다매체를 집행을 하면서 좀 이후에 끌어낼 수 있는 뭔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실 단기적인 매출.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지는 않거든요. 근데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일반적인 TPL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들 이제 채널 구독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보는 유튜브, 내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뭐 예를 들어 식품 유튜버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그 고기, 자기가 이 고기를 구매한 곳에서 이거를 지금 요리한 거를 보여줬는데 이 한정 기간 동안만 이 링크를 타고 저를 통해 구매하시면 뭐 얼마만큼 할인이 되고 추가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해서 좀 그때 확 끌어오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공부 링크를 따로 파서 진행을 하는 형식으로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사실 별도의 광고비가 든다기보다는
저희가 따로 이제 수수료를 떼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보통은 한 20% 정도 요 정도 선이거든요. 선으로 진행을 하는데 요게 계속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 이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도 판매를 했을 때 뭔가 더 많이 판매를 하면 할수록 좀 뭔가 성과를 본인이 느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어쨌거나 네. 얻는 게 있어야 할 텐데 그냥 괜히 이분들이 자기 컨텐츠 만들고 자기가 기획해서 어쨌거나 우리 제품을 팔아주는 입장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율을 붙이죠. 저희가 네. 개수 판매량에 따라서 저희가 이 정도 판매했을 때는 몇 퍼센트, 이 정도 더 판매했을 때는 뭐 더 추가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요율별로 금액 수수료를 좀 다르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공동구매를 진행을 했을 때는 어떤 면이 가장 좋냐면 정말 단기적인 매출 증대에 정말 좋아요. 실제로 진행을 했었을 때 평소에 매출이 한 몇십만 원 단위에서 그렇게 나왔다면은 이 기간에는 정말 몇백만 원 단위로 뛰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이분들의 파워를 정말 무시할 수가 없기는 해요. 근데 그게 정말 큰 그런 대형 인플루언서들한테만 진행을 했을 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기보다는 실제로 진행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매출이 뛰었을 때 생각보다는 그렇게 대형 인플루언서 분은 아니셨어요. 네, 한 몇십만 정도에서 진행을 했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매출이 증폭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동구매. 사실 단기적인 매출 증대에는 공동구매는 좀 빼놓을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그럼 공동구매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판매량 증대도 있지만 저희가 아까 중요하게 앞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리뷰나 이런 바이럴 자체가 진짜 진성으로 쌓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행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진행 리뷰. 네, 맞아요. 실제로 이거를 진행을 할 때 보통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리뷰 작성 시 리뷰 작성한 사람들 토대로 몇 명 추첨해서 또 이거를 드릴게요 맞아요, 하는 경우도 맞아요. 굉장히 사실 많잖아요. 그러면은 댓글 무조건 남기거든요. 그쵸. 네,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이제 진성 리뷰랑 단기적인 매출 증대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뭐 일종의 매체, 네. 일종의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생각을 했던 게 메타. 메타인데요. 메타가 정말 말 그대로 저희가 흔히 하는 그런 식의 좀 메타에 많은 비중을 투여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저희는 흔히 브릿지 페이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계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예쁜 언니들의 꿀템이라던가 뭐 그런 맞아요. 거, 뷰티 꿀팁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페이지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페이지로 광고를 돌림으로써 우리가 직접적으로 광고다 하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좀 바이럴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풀리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타로 소재 자체도 굉장히 이제 바이럴적인 그런 컨텐츠로 이제 딱 우리 한정된 타겟한테만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것도 거의 바이럴적인 컨텐츠로 해서 메타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맞아요. 네. 오픈마켓으로도 그걸 드렸어요. 딱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딱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마 조금 의아하실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여러 개를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DA 매치를 같이 진행을 하거나 했을 때 보통은 검색 광고 쪽으로도 무조건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일반적인 그런 브랜드를 키워나가겠다. 그래서 우리 제품 매출도 확대시키겠다가 아닌 단기적으로 맞아요. 단기적으로 온전히 판촉 목적으로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CPC 많이 비싸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CPC를 부담하면서만큼 거기에 뛰어들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저희는. 그렇죠. 네이버 광고를 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뭐 브랜드 키워드든 아니면 우리와 관련된 그런 메인 키워드든 서브 키워드든 그런 연관 키워드들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유입이 되게끔
어떻게 보면 문을 열어두는 거잖아요. 그쵸. 유입 경로를 그냥 다 뚫어놓는 그런 건데 사실 필요가 없는 게 오픈마켓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제품이 여기 제품이 A 제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이버에 A 제품을 치면은 아마 쿠팡 링크가 동시에 뜰 거예요. 이렇게. 네. 그걸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거든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만 그냥 최소한의 유입 경로만 뚫어주고 나머지 매출은 사실 여기서 발생해도 무방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딱 진행을 했을 때가 저는 가장 그 예산 내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딱 운영하기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물론 이제 뭐 마케터마다 아니면 뭐 업체마다도 성향도 다르시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충분히 다르실 수 있으니까 모두 다 이렇게 뭐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닌데 우선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이런 매체와 이런 방향들을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흔히 어떤 브랜드의 광고를 맡아서 진행을 할 때 초기든 중기든 쭉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갖고 가는 KPI인데요. 좀 장기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를 네. KPI로 했을 때를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럼 일단 장기적인 매출 발생을 하려면 일단 중요한 건 노출이 가장 돼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노출, 유입, 전환 매체가 딱 병행이 되는 게 그냥 베스트지 않나. 네, 맞아요. 우선은 저희는 브랜드, 그러니까 매출도 매출이죠. 매출이 빠이면 안 되잖아요. 매출도 매출인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면서 매출까지 같이 조금씩 끌어올려 보자라는 거니까, 네. 우선은 좀 저도 지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노출 지면 자체를 굉장히 좀 넓힐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유입도 이루어져야 될 거고, 거기에 맞는 전환도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에 좀 강한 매체들을 모두 다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근차근 봐볼까요? 노출, 유입, 전환. 전환, 노출이라고 하면, 네. 노출이면 저희가 뭐 앞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바이럴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메타, GFA, 저희 뭐 메타 이쪽으로 해서 유튜브까지 같이. 뭐 유튜브. 네. 좋습니다. 우선 네, 정말 말씀 주신 대로 바이럴, 메타, GFA, 유튜브. GFA 같은 경우는 아마 이 타겟 때문에 맞아요. 생각을 해주신 거죠. 네. 그죠?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GFA 지면 자체가 물론 다양한 타겟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그리고 뷰티 쪽으로 특히 이런 제품 쪽으로 진행을 했을 때 30대, 40대, 30대 이상 3049까지의 타겟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전환율 자체도 굉장히 높아서 저도 이 매체를 딱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가 있을 거고 그럼 유입은 어떤 매체가 있을까요? 이제 유입은 이제 브랜드 검색이 이제 가장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 노출과 동일에 되게 유튜브 통해서 유입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맞아요. 유입은 진짜 사실 유튜브도 유튜브이지만 브랜드 검색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사실 저희 보통 이제 저희가 다매체로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 물론 직접적으로 전환이 되고 그냥 직접 우리 페이지에서 뭐 장바구니 페이지 뷰부터 장바구니 결제까지 모두 다 이루어지는 사람도 많겠지만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2차적으로 유입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저희가 흔히 상품을 보고 한 번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는 좀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유튜브에 검색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더 많은 관련되는 그런 컨텐츠들을 본 뒤에 다시 유입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브랜드 검색에서 좀 유입이 많은 편이죠. 네. 유입 목적의 매체라고 좀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전환 부분입니다. 그렇죠. 전환 자체가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분이 부분이 연동이 돼가지고 브랜드 검색을 통해서 전환까지도 이루어지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메타 통해서도 전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메타는 여기도 메타를 써주는 거 깜빡했네. 메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우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는 굉장히 핵심 매체예요. 진짜 저희가 아마 좀 저희 마케팅 학교 라이브나 아니면은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 많이 보셨다면 좀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어떤 브랜드를 컨설팅을 하던 아니면 어떤 업종을 컨설팅을 할 때 메타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왜 다 메타 하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핵심 매체인 이유가 메타는 노출, 유입, 그리고 전환까지 모두 다 이 목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매체입니다. 이 모든 게 발생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보통 많이 기본적으로 가장 추천을 드리는 매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우 대리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정말 저희가 2차적으로 유입이 되고 또 전환이 그러니까 저희 다른 광고를 보고 다른 매체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에서 2차적으로 유입이 됐을 때 무조건 다 브랜드 검색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매체입니다. 네.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 오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뭐 가게가 있어야지 일단 들어와 볼 거고 네. 들어와서 구경하다 보면은 이제 전환 이제 구매까지도 이어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맞아요. 이미 그리고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브랜드 검색으로 유입이 됐다는 것부터가 그렇죠. 우선은 우리 브랜드의 이름을 인지를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맞아요. 어디 광고에서 봤던 아니 지나가다가 봤던 아니면 친구한테 들었던 네. 뭐든 간에 어떤 경로든 간에 우리 브랜드의 이름을 이미 인지를 해버렸고 이게 궁금해졌기 때문에 저희 관련된 키워드를 쳐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입이 되었을 때 전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죠.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네. 두 번째 사례 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두 번째 사례고요. 네. 이제 이번에 새로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초 화장품 판매 업체입니다. 신규 런칭한 상태라 제품 라인이 다양하지는 않고 주력 제품은 탄력, 주름, 앰플만 판매 중이에요. 네이버 검색 광고는 아무래도 필수다 보니 쇼핑 검색으로만 진행을 했었을 때 효율이 너무 안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전혀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광고비를 총 300만 원 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여기는 맞아요. 여기도 일단 현재 상황 먼저 네. 했을 때 여기는 신규 브랜드네요. 네. 신생 브랜드, 완전 신생 브랜드이고 여기도 화장품을 맞아요. 화장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기능성이죠. 네. 주력 탄력, 주름, 앰플 이제 판매를 하십니다. 맞아. 탄력, 주름, 앰플 판매 중이고 이게 네. 지금 현재 주력이다. 그리고 근데 우선 여기도 일단 위에랑 조금 비슷한 게 기능성 제품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은 이분은 다르게 음. 이제 검색 광고를 가져가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를 잘못 이랬는데 여기 원래 트러블도 있었는데 아, 그러네요. 트러블, 탄력, 주름 뭐 등등등등 여러 기능성 앰플이에요. 네. 출발을 해줄게요. 네. 보면 힘이나 이런 맞아요.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트러블, 기미, 뭐 흔적, 탄력, 주름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게 조금 주력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제품으로 봤을 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완벽하게 탄력이나 이런 쪽의 기능성 제품이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타겟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현모 대리님이 보실 땐 좀 어떠세요? 제가 일단 봤을 때 일단 트러블, 기미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저는 젊은 연령층이 떠오르고요. 네. 탄력이랑 주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까 첫 번째 사례랑 비슷한 연령층이 딱 떠오릅니다. 타겟층을 조금만 좀 구체화해 주시겠어요? 타겟층은 보통 뭐 이제 쉽게 생각하면 1844? 트러블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트러블 때 보면은 사서 그리고 뭐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제 올라가면은 뭐 2559까지도 탄력 주름이 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교집합으로 해도 그쵸. 합집합으로 하면 당연히 그냥 모든 넓고 여성인 거고 맞아요. 그리고 교집합으로 한다고 해도 2호사서니까 사실 굉장히 그쵸. 높은 타겟이죠.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진입을 있다. 우선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신생 브랜드인데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300만 원으로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검색 광고. 그럼 우선 이 상황에서 저희가 사실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는 쇼핑 검색 쇼핑 검색 광고에서의 좀 성과 개선이 될 것 같거든요. 우선 효율이 좀 안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세팅단을 우선 봐야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누수만 났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선 어떻게 세팅을 진행을 하셨는지는 사실 저희가 보지 않아서 지금 잘 맞아요. 모르는 상황이지만 효율이 많이 안 좋으셨다고 하니까 좀 말씀드리면은 좀 체크해 볼 사항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지금 현재 이 가져가는 제품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CPC가 굉장히 높거든요. 메인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 제품을 설정해서 이렇게 막 진입을 했었다가는 사실 효율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CPC도 굉장히 높은 데다가 이미 그 메인 키워드에서는 굉장히 큰 브랜드들, 큰 업체들이 이미 많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리뷰 수에도 밀리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컨텐츠 수에도 밀리고요. 양에도 밀리고요. 그 밑에 뜨는 여러 가지 블로그, 뭐 바이럴이라든지 그런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저희는 굉장히 밀려요. 압도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환이 사실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에는 메인보다는 차라리 서브 키워드로서의 좀 노출을 좀 시켜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쇼핑 검색 광고가 키워드가 저희가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정해 놓은 그 상품명을 토대로 네이버 로직이 알아서 잡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뭐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잘못됐을 확률이 가장 크거든요. 네. 이런 확률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초반에 제가 보통 이런 광고주분들 이제 만나서 같이 진행을 해보게 되면은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게 그룹단에 소재, 그러니까 곧 상품이죠. 상품을 다 넣어놔요. 넣어요. 다. 그룹 하나에. 그러니까 뭐 그룹 하나에 소재 4개, 그룹 하나에 소재 5개. 근데 보면은 뭐 제품 라인이 같지도 않아요. 제품 라인이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말 무분별하게 그냥 다 때려놓고 일단 돌리시는 그런 형태로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야 할까?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가 그냥 세팅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것도 일단 키워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워드를 직접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노출형 상품명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알아서 요직에 따른 키워드가 추출이 돼서 우리께 노출이 되는 건데 이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좀 노출하고 싶은 그런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출하고 싶지 않은 키워드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에만 노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제외 키워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제외 키워드 설정을 사실 쇼핑 검색에서는 가장 많이 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효율이 가장 많이 갈리잖아요. 저희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했을 때 저희는 우선 전략이 어떤 거냐. 메인보다는 서버 키워드 노출을 시키자라는 게 저희 목적이었잖아요. 그럼 그랬을 경우에 저희 상품이 노출된 키워드들을 저희가 전일 기준으로 해서 풀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어제자 거, 오늘자 거는 안 되고 어제자 거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최대 90일 정도까지 데이터가 확인이 가능해요. 어느 키워드에서 잡혔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봐주는 거. 어떤 키워드에서 잡혔는지.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 이거를 키워드를 좀 필터링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노출이 많이 됐어요. 노출도 많고 클릭도 많고 근데 전환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키워드는 누수가 많이 되는 키워드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트러블 제품이고 트러블 앰플이라는 키워드에서 우리 제품이 먹히길 바랬고 실제로 우리 제품이 트러블 앰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좀 팔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큰 업체들이 이미 거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는 그 키워드에 노출을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트러블 앰플 보다는 트러블 피부 트러블 앰플 추천이라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은 뭐 피부 뾰루지 앰플이라던가 네. 트러블이랑 관련해서 좀 비슷한 것들 아니면은 뭐 얼굴 좁쌀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겠고 세럼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이 메인 키워드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좀 더 CPC를 절감을 하면서 CPC가 훨씬 낮은 근데 낮은 상태에서 더 높게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버 키워드에다가 조금 노출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누수되는 걸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 자체는 절감이 될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거를 어쨌거나 A라는 키워드에 A라는 상품명을 저희가 설정을 했을 때 위에 거 얘네들이 다 잡히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피부 트러블 뾰루지 좁쌀 트러블 트러블이 아니라 앰플 추천 세럼까지 될 수 있겠죠. 추천 이렇게 막 넣어놨어요. 저희가 키워드를 넣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막 잡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얘네 순위마다도 입찰가가 다 다르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저희가 입찰가를 예를 들어서 한 2,200원에 맞춰놨다고 해볼게요. 2,200원에 설정을 했을 때 얘는 1번에 떠요. 근데 얘는 4등에 뜨고 얘는 2등에 뜨고 아니면 어떤 애는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걸 개별적으로 결국은 입찰가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효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 파악이 우선 굉장히 힘들겠죠. 똑같이 설정을 해놓고 근데 이 둘은 어느 정도 노출이 돼서 좀 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데이터들이 막 나와요. 근데 얘는 아직 노출량도 굉장히 적어요. 물론 검색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노출되는 순위를 저희가 네이버에서 봤을 때 저희는 막 6위, 7위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거의 그냥 노출이 안 된다는 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얘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주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둘의 효율만 계속 보면서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이거를 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키워드 설정을 따로 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그룹을 펴줍니다. 그리고 수업을 램프를 주죠. 이거 그룹 하나. 그리고 히로즈, 앰플, 그룹 하나. 얼굴, 스타일, 세럼, 그룹 하나. 이렇게 그룹을 해준 다음에 이 아까 위에 A 상품을 여기에 각각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외 키워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어떤 것들을? 이것들을 제외 키워드 그쵸.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겹치지 않기 위해서. 맞아요. 겹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전에 이 상품에서 잡혔던 키워드들은 다 여기다가 이제 제외 키워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온전히 피부 트러블 앰플에서만 될 수 있게끔 그거를 형성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초반에 사실 세팅하는 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서 초반에 아예 사실 상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적으로 좀 제한이 있는 상태라 네. 사실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은 파워링크랑 같이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 매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 검색 지면에 있는 지면에 노출이 되는 것들인데 광고들인데 파워링크와는 다르게 쇼핑 검색은 굉장히 까다로운 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만 정말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지금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도 말씀을 좀 더 드리려다가 살짝 참았거든요. 네, 살짝 참았습니다. 저 만약에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우리께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던가 아니면 좀 저희의 전략적인 것들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이현우 마케터님이나 아니면은 저한테 네. 따로 이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은 좀 전화로 보면서 같이 좀 더 상세하게 상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만 해보는 것도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기 쇼핑 검색을 진행했었는데 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다 맞아요. 정도가 나왔고 그러면은 일단 분석을 해드리고 네. 만약 효율이 안 나왔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집행 매체를 변경하는 것도 또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이게 1번이었죠? 네. 맞아요. 1번은 쇼핑 검색 성과 계산인데 2번은 집행 매체를 아예 이제 변화를 한번. 그래서 메타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도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네. 만약에 자사몰이라고 하면 저도 메타를 좀 적극적으로 네. 권장을 드리기는 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만약에 이분이 광고 자체를 아예 집행을 안 해보셨다라고 했으면은 사실 저희는 아무도 그 누구도 쇼핑 검색 광고를 추천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쵸. 사실. 왜냐하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PC가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비싼데다가 경쟁도가 너무 이제 치열하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서의 전환을 바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우리 제품은 나온 지 얼마,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일단 인지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진입을 무방비로 하시는 것은 저희는 정말 지양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 추천드리지도 않고 그래서 메타를 사실 추천드린 이유 중에 좀 가장 큰 거는 메타랑 저는 검색 광고 아주 조금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의 브랜드 키워드로 노출이 되는 브랜드 키워드 노출이 되는 파워링크랑
확인 검색 네. 이렇게만 진행할 것 같아요. 좀 이거는 사실 안 될 가능성이 거의 크기는 해요. 저희가 신생 브랜드라고 했을 때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니더라도 파워링크만이더라도 메타를 진행을 했을 때 직접적인 전환 발생하는 것 외에도 2차적으로 유입이 됐을 때 어떻게든 저희 자사몰로에 좀 유입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경로를 좀 구축해 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또 장기적으로 또 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전단지를 돌리고 그렇죠. 저희의 대문을 예쁘게 꾸며놓는 걸로 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딱 그냥 전단지가 맞는 것 같죠. 전단지를 뿌리고 그렇죠. 저희 제품을 알리고 심지어 이제 자사몰이라고 하면은 메타로 굉장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우선은 소재 테스트를 진행을 하셔서 소재 테스트로 어떤 텍스트, 어떤 소재, 어떤 소구점이 우리와 잘 맞는지, 어떤 것들이 좀 우리 제품과 잘 맞는지, 전환을 이끌어내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구점을 찾아냈다라고 하면은 그 소구점을 조금 더 디벨롭 시켜서 그 소재를 조금 더 디벨롭 시켜서 이제 자사몰이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타겟 부분이 있을 거죠. 유사 타겟이랑 이렇게 활용하셔서 조금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쇼핑 검색을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편이기는 하거든요. 특히 신생 브랜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우리 제품군이 정확히 정해져 있고 우리 제품의 소구점, 우리 제품의 USP가 확실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밀고 있는 그 소구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타에서 전단지를 뿌려서 한번 사람들 반응을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에서 위에 소구 포인트를 찾았다. 소구 포인트 발굴을 한 다음에 그 키워드를 갖고 쇼핑 검색 광고로 진입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검색 광고 쪽으로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만약 이런 상황이신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던가 아니면은 성과 개선 부분 아니면 메타 관련해서 이런 초기에 어떻게 집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 관련해서도 전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이 부분도 같이 상세히 보면서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벌써 49분이네요. 그니까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10분 남았으니까 저희 딱 오늘 사례를 3가지 정도 딱 준비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마지막 사례까지 딱 알아보면 시간 얼추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 사례 3번째입니다. 네. 여기는 일단 이제 본래는 제약회사이고 자체 개발한 특수한 성분의 앰플 제품을 자체 개발하여 판매 중입니다. 출시한 지는 몇 년 정도 되었고 저희 제품은 피부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앰플이라서 단독으로도 다른 제품과 같이 사용해도 오히려 시너지가 나는 에센스입니다. 기존에는 홈쇼핑에서 옷 판매가 워낙 잘 돼서 이 채널에서만 판매를 진행해서 그런지 타겟 자체가 4059 여성분들이 주로 구매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 쪽에서 풀을 더 넓혀서 많은 타겟들에게 도달하는 것이 지금 KPI라고 하고 있으시고 예산은 총 600만 원 정도 잡고 계시고 현재는 온라인에서 브랜드 검색만 진행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 맞아요. 여기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일단 제약회사. 네. 요즘 정말 그냥 일반 그게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아무래도 요즘 스킨케어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성분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 회사에서도 하나둘씩 그 스킨케어 그 제품들을 출시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특히 사람들이 이런 걸 더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제약 회사에서 만든 앰플, 맞아요. 개발한 성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이제 처음부터 가는 거죠. 그쵸. 써보지 않아도. 맞아요. 제약 회사에서 만든 앰플. 자체 개발. 자체 개발. 맞아요. 자체 개발. 특수한 성분 앰플. 맞아요. 좀 특수한 성분이라고 하네요. 네. 판매 중인데 출시한지는 여기는 신생 브랜드는 아닌 것 이거 네, 같아요. 몇 년 정도 되셨다고 하시니까. 맞아요. 그냥 브랜드 단계로 따지면 브랜드 중기 정도가 그냥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품을 보니까 제가 조금 진짜 특이하긴 했던 게 보통 저희가 흔히 접하는 앰플이나 제품은 보통은 이거거든요. 약간 슬로건이라기엔 좀 그런데 보통 하나같이 하는 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광고를 노출시키던 간에 궁극적으로 하는 말은 그거거든요. 이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써. 약간 맞아요. 이런 거거든요. 확실히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트러블 앰플이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트러블 앰플을 솔직히 저희가 여러 가지 쓰진 않잖아요. 그쵸. 보통 한 번 정착을 하면은 그거만 쓰지. 에센스나 토너 같은 이런 기초 제품들도 저희가 사실 다른 브랜드로 이제 갈아타는 게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해요. 사실 저희가 맞아요. 크게 이 브랜드 자체 아니면 이 제품 자체에 대해서 뭐 어떠한 그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굳이 한 번 쓰는 스킨케어 제품을 바꾸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주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보통 한 제품만 고집을 하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되게 특이했던 부분이 저희 제품은 피부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앰플이라서 우선 기능성이긴 한데 정말 특수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독으로도 가능하고 다른 제품과 같이 사용해도 시너지가 나는 에센스입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거 같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좀 ESP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다른 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바꾸지 나왔어요. 말고 추가를 해라. 바꾸지 말고 추가하세요. 기존에 쓰던 거, 여러분들이 쓰던 거 안 쓰실 필요 없어요. 그거랑은 전혀 다른 거고, 우리는 피부 자체를 변화시켜주는 앰플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이 다르다. 네. 그냥 같이 사용하면 시너지가 훨씬 좋아지는 앰플이다. 기존에 쓰던 거 효과 더 많이 보실 수 있다. 이런 앰플이라서 바꾸지 말고 추가하세요. 라는 게 저는 딱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하긴 하네요. 그 기본으로 네. 내가 쓰던 제품을 기본을 이걸로 바꾸라는 말이 돼버리니까 따지면은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그렇고 실제로 진짜 같이 써서 시너지가 난다고 하니까 오히려 좀 부담은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그쵸. 네, 그 말이 전 조금 더 끌리는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는 홈쇼핑. 맞아요, 진행을 했었다고 해요. 네. 근데 판매가 그때 잘 되셨네요. 맞아요. 판매량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생긴 타겟이 4050 여성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쵸.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앰플 자체는 타겟층이 명확하다고 여겨지진 않거든요. 사실. 맞아요. 사실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도 그렇고 연령도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피부 자체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들, 자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타겟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기능성도 저희가 흔히 아는 그런 특정 연령에 한정된 그런 기능적인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추가하는 제품인 거잖아요. 그쵸. 어떤 제품이든. 네. 그래서 저는 타겟을 더 넓게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홈쇼핑 때문에 그런지 4059 여성들이 이제 온라인에서도 주로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선만 되면은 나쁘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존에 일단 홈쇼핑 자체에서 판매가 안 됐던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일단 판매가 워낙 잘 됐던 제품이기 때문에 노출이 홈쇼핑이랑 매체에서만 됐던 거지 이제 온라인 쪽에서 제대로 된 매체를 통해서 이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연령층 자체에서도 또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나온 이 4059 여성 타겟이 원래
주 타겟이라서 나온 게 아니라 그쵸.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노출 매체가 홈쇼핑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모르겠어. 그리고 사실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온라인에서 진짜 풀을 좀 더 넓혀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 구매하는 주 구매책 자체가 굉장히 광범해질 수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브랜드 검색만 진행을 하고 계셨다고 했었는데 만약 저희에게 주어진 건 예산이 600만 원 맞죠? 네, 600만.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면 일단 브랜드 검색은 당연히 가져갈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쿼리를 봤었을 때 검색량이 꽤나 많은 편이었어요. 네. 실제로 그 홈쇼핑을 집행을 하면서부터 이 쿼리량이 급속도로 증가를 한 케이스라서 브랜드 검색 매체는 당연히 들고 가야 할 매체고 추가적으로 자사몰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이 타겟 때문에 GFA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4059 타겟이라서 물론 홈쇼핑 때문에 이제 이 타겟이 딱 눈에 띄게 이제 생성이 된 건 맞지만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타겟들한테 조금 더 온라인에서도 노출을 시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자사몰로 좀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GFA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기에는 사실 저는 이 예산 자체가 넉넉하지는 않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온라인에서 먹히는 소구점이 또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테스트가 필요하다라고 네.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테스트는 아무래도 저희 핵심 매체인 메타 쪽으로 좀 진행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GFA를 진행을 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래도 메타를 추천드린 이유는 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타겟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메타를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이후에 GFA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딱 이렇게만 이제 추천을 드렸고 맞아요. 그리고 일단 뭐 앞단에서 봤던 것처럼 일단 신생 브랜드가 아니고 기존에 이제 몇 년 동안 진행을 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판매가 안 됐던 제품도 아니고 판매가 지속적으로 4059 타겟으로 되었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바이럴 자체가 좀 돼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단에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던 건뭐 가져가면 좋긴 하겠지만 진성 바이럴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 연령층을 사용하더라도 그 리뷰를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일단 저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타는 이제 GFA까지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타겟층이랑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매체 확장을 통해서 이제 많은 고객 연령층이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예산이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네,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네, 딱 진짜 테스트가 딱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테스트를 사실 여기서 하기엔 저는 너무 모험이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죠. 물론 이제 정말 마케터분들마다 생각하시는 게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도 GFA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이 예산을 듣고 나서는 딱 조금 애매해지더라고요. 물론 진행을 하긴 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도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 가능했지만 이제 자유롭게 제안을 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이렇게만 우선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사실 기존에 저희 측으로 이제 문의가 들어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컨설팅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네. 왜냐면 사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어떤 주제, 업종별 주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매체를 갖고 와서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좀 설명을 할 때 저희가 보통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네. 네, 이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하고 모호한 답변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구체적인 게 있으면은 본인 상황에 이제 대입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맞아요. 좀 이런 업체 쪽에 맞는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좀 두 번째 사례 쪽에 우리는 좀 맞는 것 같다. 맞아요. 우리 지금 브랜드 현황이 이런 것 같다. 라는 거에 따라서 좀 참고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로 들고 와 봤습니다. 네, 저도 실질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라이브를 하는 건 처음인데 훨씬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입해가지고 듣다 보면은 나한테 어떤 게 더 효율적이겠구나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마침 딱 시간이 6시가 넘었네요. 네, 오늘 다들 많이 바쁘신가 봐요. 오늘 그러니까요. 질문이 질문이 없으시네요. 많이 없으셔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다들 퇴근하셨겠죠? 아마도 이제 퇴근 준비하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4팀 최조원이었습니다. 네, 저는 광고 컨설팅 4팀 이현노 마케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